근데 에너지만 쓴다고 살이 빠지느냐? 이제 살은 또 이제 복잡한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그때그때 다 쓰지 못할 때에는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해요. 지방이 가장 효율이 높으니까.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채널이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결정돼 있어요. 아, 잡아야죠. 여러분 잠깐만요. 과학이 재밌어. 과학이 재밌어. 재밌는 과학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우리 김상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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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이네요. 여러분 잠시만요. 오늘은 이제 분위기를 좀 불태우기 위해서 불타는 주제를 하려고 해요. 오, 연소가 주제입니다. 연소. 탄다는 거죠. 연소의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촛불이거든요. 촛불을 켜고서 뭘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길래. 안에 조교님도 있다는 소리가 있던데. 저 방에. 자 초를 진짜 초다. 그럼요. 진짜 초예요. 때까지. 자 초를 여기 가운데 놓고요. 불을 켜볼게요. 이게 연소된 거죠 지금. 연소 중인 거죠. 중이에요? 지금 타고 있는 중이니까 연소 중이죠. 연소 중. 초를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한번 불을 잠깐 꺼볼까요? 초를 가만히 보시면 불꽃을 보면은 불꽃 아랫부분은 약간 어둡고 중간엔 밝은 노란색에 가까운 빛이 나고 있죠. 위쪽이 가장 일단 우리가 보기에는 파란색 부분만 있질 않고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이유는 순전히 우리가 지구에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초를 우주에 가서 촛불을 켜면 어떻게 될까요? 퍼져요. 동그라나요? 여기 보시면 왼쪽이 지구상에서 오른쪽이 우주선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파란색 부분만 원래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지구에서는 이게 중력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그 위가 더 산소랑 닿으면서 밝게 보이는 거죠. 이게 왠지 덜 뜨거워 보인다. 하지만 1000도 가까이 돼요. 이것도 천도돼요? 저 위는 더 뜨거워요. 1400도 가까이 될 거예요. 노란색 부분은 산소를 더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파란색 부분 바로 기체가 돼서 이제 저 빛과 열을 내는데 도대체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을 이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과일이 필요합니다. 농장하시는 것 같은데. 과일을 자, 여기 하나 갖다 놓고요. 한 뭉치. 제가 이걸 뭐에 쓰려고 가져왔을까요? 태양계? 태양계. 이미 많이 사용했죠, 태양계로. 기체, 산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 똑똑해지실 것 같아요, 너무. 사실 눈에 보이지 않죠, 원자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만 원자를 엄청나게 많이 확대를 하면 이렇게 보일 텐데 연소에 참여하는 원자는 딱 3종류만 참여를 하기 때문에 3종류의 과일이 준비가 돼 있어요. 제 수업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언제나 사과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인공은 산소이기 때문에 사과가 주인공이죠. 이 녀석은 이제 당분간 산소예요. 산소. 요 오렌지는 탄소예요.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이기도 하죠. 그다음 이 조그만한 이 과일은 가장 작은 원자인데 수성. 수소. 예, 맞아요. 얘가 수소입니다. 3가지 원자가 오늘 저희 이야기의 주인공인데 이 스토리의 핵심은 산소고요. 네. 원자는 먹을 수 없으니까 서로 달라붙어서 결합을 하게 되죠. 양초는 기본적으로 탄소예요. 탄소 주위에는 언제나 이런 수소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CH4, 이게 메테인이에요, 메테인. 메탄이라고 하죠, 저희가. 산소는 일종의 괴물이에요. 얘는 괴물이라서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어요. 하지만 띄워놓으면 이제 무서워지지. 얘네들이 다른 놈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놈들이 먹잇감이에요. 이걸 보면 먹어요. 여기에 이제 산소가 2개가 다가와서 이제 이 메탄과 산소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먹어요. 자가 먹을 거 아니에요? 네. 산소가 먹을 수 있는 원자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하나가 만들어지고 납치네요.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우와, 신기하다. 떨어졌네. 이렇게 분리가 3부분으로 분리가 되죠. 자, 이제 그러면은 만들어진 녀석의 이름을 한번 뭔지 살펴봅시다. 얘는 탄소 하나에 산소가 2개죠. 이산화탄소라 그래요. 자, 이거는 수소 2개에 산소가 하나죠. H2O죠. 물이에요? 물이죠. 사실 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아까 그 양초에서 눈에 보이진 않고요. 하지만 이산화탄소는 나오죠. 그래서 언제나 연소가 일어나고 나면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겨요. 자, 이것이 얼마나 보편적인 현상이냐면은 이제부터 불탈 수 있는 물질들은 다 기본적으로 산소는 언제나 필요하고요. 이건 항상 공기에 있으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붙게 되죠. 하나 있을 때는 아까 메테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메탄가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름? 그러니까 금방 느낌이 오시잖아요. 이런 게 다 연료예요. 불이 탄다는 뜻이죠. 연료. 네네. 연료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 탄소가 있어요. 2개 있으면 에테인. 다음에 3개 있으면 프로페인, 프로판 가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보통은. 그다음에 4개 있으면 뷰테인, 부탄가스. 이 부탄가스가 라이터에 들어있는 거죠. 이게 8개가 됐을 때 이걸 우리가 옥테인이라 그러는데 이게 가솔린이에요. 가솔린. 이런 식으로 계속 느려서 이걸 무지무지 길게 하면은 아주 잘 타면서도 질긴 어떤 물질이 나올 텐데 그게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이 사방이 다 수소로 쫙. 물론 개수는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쫙 깔리면 이게 바로 지방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구조예요. 여기 끝에 이것만 약간 달린 게 이게 지방이에요. 지방. 여기 있는 거네요? 이 지방. 그럼 여기서 수소를 빼면 가솔린이었어요? 좀 가솔린은 아까 이게 없는 거죠. 이게 이것조차 붙었구나. 가솔린. 지방만 에너지원이 아니라 탄수화물도 에너지원이죠. 네. 맞아요. 탄수화물은 비슷한 구조인데요. 이쪽 한쪽이 쫙 산소예요. 와, 잘 먹었네. 반 먹힌 거죠, 반. 그래서 탄수화물은 지방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절반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위에서 뭔가 탄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탄소가 언제나 들어있는 거고요. 탄소를 타도록 만드는 주체는 산소예요. 그래서 산소가 없으면 타질 않아요. 자,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 아이고, 너무 많아서 한참 걸리는군요. 패러데이? 그 앙투안 라부아지에라는 화학자예요. 사실 물리학에 뉴턴이 있다면 화학에는 라부아지에가 있어요. 라부아지에가 이 연소 반응에서 산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화학 반응을 잘 봐라. 산소가 들어가서 반응이 일어나면 뭐가 나온다고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우리 생명체, 사람을 보자. 사람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잖아요. 뭘 태웠네? 사람이 하는 호흡이 연소네. 연소 반응이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지적을 해요. 우린 불을 내뿜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걸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즉, 양촉 불이 우리 몸속엔 어디 있을까? 허파에 있나? 심장. 심장이 뜨겁다 이거. 아, 심장. 그러면 호흡을 해서 들어간 공기가 심장으로 가나요? 심장 폐로 가죠. 폐로 가잖아. 제일 뜨거운 거? 귓볼 이런 데 아니구나. 온도가 뜨거운 게 겨드랑이가 제일 뜨거워. 아니 온도로 치면 온도. 네, 저들하기가 뜨거워지긴 하죠. 사실 이게 어려운 질문인 것이 여기서 노벨상이 2개 나와요. 네, 맞아. 그래서 이거 만약에 맞췄으면 노벨이네요, 저희. 답은 놀랍게도 그렇게 들어온 산소는 온 몸 구석구석으로 다 전달이 되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 전체에서 다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게 답이에요. 전체가 다.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세포 어디서 일어날까? 바로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일어나요. 들어만 봤어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어디서 뭐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여기 어디였지? 그 어떤 지역 아니야? 네? 미토콘드리아. 메소포타미아. 제가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서 세포의 그림을 간략하게 그린 그림이고요. 핵이 있는데 핵 안에 유전자가 있어요. 여기 나에 대한 모든 정보는 이 안에 들어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 세포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인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저 미토콘드리아. 보이세요? 이렇게 생긴 세포 수십조 개가 모이면 여러분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호흡을 했잖아요. 숨을 들이마시면 산소가 폐로 들어가서 그 혈관을 타고 산소가 모든 몸의 세포로 다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 이동시키는 특수 이동 호송 차량을 적혈구라 그래요. 걔 때문에 피가 빨간색이죠. 왜냐하면 거기 철이 있는데 철에 산소를 실으면 철이 녹슬기 때문에 빨갛게 돼요. 그게 피가 빨간 이유고요. 그렇게 전달된 산소가 일로 들어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나서 연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에너지가 생겨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산소 없으면은 안 되겠다, 인간은.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구랑 좀 비슷한 행성을 발견했다 한들 산소 산소 없으면 없으면 뭐 의미가 없죠. 사실 산소가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행성들을 보면 물이 없거든요. 화성도 표면에 물이 없고 우리가 물을 찾고 있는데 물이 어딨나. 왜 지구에는 물이 있냐면은 원래 물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태양이 지구에 빛을 내리쬐고 있는데 태양광이 빛에 맞으면 이 물이 수소와 산소로 쪼개져요. 그러면 기체가 돼서 계속 지구를 탈출하게 되는데 산소가 만약에 공기 중에 있으면은 이 날아가는 수소를 보고 어디가 하고 딱 붙어서 다시 물이 되죠. 그래서 사실 산소가 가장 중요한 원자, 생명 입장에선 그래요. 생명이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산소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그럼 얘네를 다시 어떠한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떼낼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이산화탄소로 만들어버리고 나면은 이제 인간은 쓸 수가 없는 거죠. 연소에 이거를 사용하려면 이산화탄소에 붙은 산소를 떼어내고 다른 탄소를 붙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많이 있어요. 이거를 누가 하냐 하면은 지구상에서는 식물이 해요. 어떤 식으로? 모든 식물이 해요. 그래서 식물들이 이제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뱉는단 말이 그거를 뭐라 그러죠? 광합성. 광합성이에요. 그게 광합성이에요. 이게 그냥 안 떨어지니까 억지로 떼야 되거든요. 그럼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이 에너지는 어디서 와요? 태양이죠. 그게 그래서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으로 이걸 끊고 재조합하고요. 이건 버려야죠. 그러니까 식물은 산소를 내뱉어요. 식물은 산소가 쓰레기죠. 이게 너무 신기하네요. 이게 우리는 산소가 필요하고 그거를 또 반대로 식물들이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함께 공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없앴다간 다 죽어요. 생태계가 또. 생태계가 이건 특히 이 식물과 이 동물의 이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주고받는 이 시스템은 너무나 아름다운 시스템이라.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다이어트도 이 안에 뭐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태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과학자가 보는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는 시청률 올라간다. 지금 난리 났네. 지금 여자들 다 눈 동그랗지. 그 과학자한테 물어보면 별로 안 좋을 텐데. 왜죠? 다이어트란 거는 결국 몸의 질량을 줄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은 운동에서 나오는 열량 이제 뭐 태우는 열량도 있겠지만 왜 사람이 뇌를 쓰는데도 열량이 빠져나간다고 하잖아요. 수학이나 뭐 이런 걸 엄청 막 공부해가지고 여기에 열량을 진짜 엄청 다 태웠어. 물리적으로 좀 뛰어서 운동하는 사람하고 그 차이가 비슷하다고 하면 살 빠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곳, 단위 부피당, 뇌예요. 일단 에너지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는 더 효율적일 수 있죠. 근데 에너지만 쓴다고 살이 빠지느냐? 이제 살은 또 이제 복잡한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그때그때 다 쓰지 못할 때에는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해요. 지방이 가장 효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저장을 한 거를 뺐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언제나 보장되는 건 아니죠. 움직이는 건 근육도 단련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살만 빼겠다고 생각만 많이 하는 게 꼭 좋은 전략은 아니.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스토리가 뭐냐면 단세포 생물로 있던 생명체들이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탑재를 해서 다세포 생물이 될 수 있었고 우리 같은 다세포 생물이 되면서 치러야 했던 대가가 있어요. 단세포 동물들은 자기가 번식을 하고 싶다면은 몸을 반으로 쪼개서 번식을 해요. 사실은 번식이 아니라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복제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보통 세균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 같은 그 다세포 생물은 보통 이 성이 있어서 암수가 만나서 이세를 만드는데 그때 우리 몸에는 수많은 이런 30조 개의 세포가 있지만 단 하나의 세포가 내 대표로 번식에 참여해요. 정자 난자. 정자와 난자죠.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죽어요. 아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이 다세포 생물만이 갖는 숙명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번식을 하여 자손을 남기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 미토콘드리아로 얻은 이 에너지의 대가는 죽음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는 이 그림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미술 시간에 배우셨나요? 네. 네.
배웠어요? 누구의 그림이죠? 근데 기억은 안 나는데. 모래시계가 그럼 있고 저번 해골이 월, 있네요. 네. 돈과 뭐 목걸이가 명예, 있지만 뭐. 다 죽는다 해골. 모래시계 있죠? 다 쓸모없다, 다 필요 없다. 네, 잘 배웠죠. 훌륭하시군요. 역시 과학과 미술은 나중에 결국 만나는 거예요. 모든 건 연결이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처음에 양초를 본 겁니다. 아, 메멘토 모리라 그래서 메멘토. 네, 이게 삶의 덧없음을 얘기해 주는 건데요. 바로 이거죠. 촛불. 아, 꺼졌네. 촛불이 꺼지면 죽은 거예요. 우리 언젠간 죽겠죠. 스토리가 있네요. 그렇다면. 근데 다 탈 일이 없잖아요. 생각이 많아서요. 이론으로 따진다면 계속 산소하고 이게 다 있는데. 우리가 연소하잖아요. 우리. 아, 우리가 초구나. 그렇죠. 우리가 뭔 줄 알았어요, 오빠? 우리 초예요. 초콜릿 그거 드실래요? 진짜 많이 마지막이 뭔가 생각할 여지를 주는. 와, 진짜 찝찝하네. 그렇죠. 마지막이 근데 그쵸. 내가 신나게 초라는 배웠는데. 난이 초를 만들 순 없나? 아기를 낳으면 되죠. 근데 아기는 죄가 아니잖아요. 예. 그게 우리의 숙명이에요. 근데- 미토콘드리아 때문이죠. 결과가. 지금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말이. 이 시스템이 너무 신비롭고 저도 약간 촛불을 비유하시니까 나는 지금 얼만큼 탔는가를 다 탔어요. 저요? 나 죽어요. 오프닝에 죽어요. 아니, 심지는 신진 살았죠. 악착같이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장수하세요.